인공태양. 최근 굉장히 신기술로 전 세계의 곽광을 받고 있는 그런 기술이죠. 신기술. 한때는 뭐 사기가 아니냐, 한때는 뭐 사기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보도는 굉장히 많이 됐었죠. 듣기로는 김영삼 정권 때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유튜브에 나와 있던데, 아무튼 뭐 꽤 오랜 시간, 몇십 년 동안 지금 연구를 해서 한국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미국이 주도로 개발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전 세계가 이렇게 분업화 해가지고 각 파트별로 성공한 걸 가지고 프랑스의 이렇게 대규모 단지를 짓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왜 프랑스에 왜 짓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프랑스에 세계에서 이제 발견한 기술을 모아서 인공태양을 만드는 걸 하고 있대요. 근데 그 인공태양 검색하면 나오는 그림인데, 지금 여기 보면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참여를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 그림이 뭐랑 비슷하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지구의 구조라고 했던 거기와 비슷하죠. 그죠? 여기가 핵인 거죠. 여기에 핵이 있겠죠. 그죠? 여기 지금 자기장을 형성하는 요거 안에, 지금 여기는 이제 여기 핵이 있지 않지만,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여기 안에, 지구에는 여기가 핵이 있겠죠. 여기가 뭐 멘틀이나 핵이 있을 테고.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라 해서 그 지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요 부분이죠. 그죠? 요 부분이 지하 세계에 어떤 공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근데 표면에는 이제 용암으로 덮여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속에는 공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잃어버린 세계의 공간은 요 공간이에요. 그죠? 근데 인공태양에서는 요 공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요 공간에 1억 도의 온도에 엄청난 온도의 그 화염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20초 동안 1억 도를 유지를 하고, 계속해서 그게 몇십 초 동안 유지를 해야 된대. 몇십 초 동안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어야지 연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뭔가가 일어난다고, 핵 반응 같은 게 일어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표면적인 이걸 기술을 개발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원자력 발전소를 대체를 하고, 더 나아가 앞으로 이제 전기를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전기차 나오고 가전제품도 훨씬 더 많이 쓰고, 그러다 보면 이제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공해가 너무 심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인공태양이라는 기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태양이 우리가 엄청난 온도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엄청난 온도가 인공적으로 만드는 거죠. 인공적으로 그 엄청난 온도를 만들어내서 그 온도로 물을 끓여서 그 전기가 나오면 그 전기로 발전기 터빈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죠? 뭐 원자력 발전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인공태양이라는 약간 신기술을 쓰는 거죠. 그럼 왜 이 신기술을 개발할까? 원자력이 있는데, 훨씬 안정화되어 있고 훨씬 좋은 원자력은 근데 사고가 나면 피해가 막심하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이것도 사고가 나면, 이거는 사고가 나면 원자력만큼 방사능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있어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원료가 뭐가 들어가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제 원자력 사고 같은 그런 그 자기장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장과 뭐 어떤 다른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방사능 폐기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무튼 이건 좀 더 신기술, 좀 더 공해물질이 적게 나오는 신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이건 이제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이 설계도를 누가 가지고 왔을까? 그죠? 이건 지금부터는 제 개인적인 추리예요. 물론 신기술은 뭐 언제나 F-35도 여러 나라가 모여서 만들었죠. 자금을 모아서
새로운 비행기를 만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부담하기 힘드니까 각자 다른 나라에서 자기 나라의 기술을 조금씩 갖고 와서 자금도 되고 기술이 없으면 자금이라도 되고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죠? 그럼 여태까지는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보통 개인이 만들죠. 아니면 나라가 주도하여 국가 주도 산업에서 만약 미국이면 미국에서만 만들죠. 왜냐하면 이런 기술은 굉장히 고급 기술이거든요. 이런 기술은 굉장히 고급 기술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기술 이전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신기술이니까. 그죠? 그 신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중국과 일본이 섞여 있어요. 그죠? 러시아도 섞여 있고 여기는 공산진영과 민주진영이 둘 다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걸 할까? 그죠? 이 엄청난 기술을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진영에 상관없이 서로 협력해서 만들까? 물론 러시아 같으면 체르노빌 그 원자력 터진 게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원자로도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원하겠죠. 그죠? EU는 당연히 원할 테고 미국도 당연히 원할 테고 그죠? 한국도 당연히 원하긴 하겠죠. 한국은 근데 그렇게 그죠? 한국보다는 오히려 특히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필요로 하겠죠. 왜냐하면 러시아는 추우니까 영하 50도에서 살아야 되니까 러시아 같은 나라는 무조건 필요하겠죠. 그죠? 아무튼 이런 나라들이 그런 사상을 뒤로 하고 서로 협조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야당하고 여당하고 초당적인 협조를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이언맨 2에 나오는 그 물질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즉 이 인공태양을 만드는 목적은 아이언맨에 나오는 그 두 번째 아이언맨에 나오는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핵융합 전지가 나와요. 그런 물질이 나오는데 그걸 만들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럼 그걸 만들어서 뭘 하려고 그러나? 그걸 만들면 좋죠. 로봇에도 쓸 수 있고 우주선에도 쓸 수 있고 그리고 달기지도 만들 수 있고 화성도 갈 수 있고 다른 태양계도 갈 수 있고 좋죠. 가벼우니까. 만약에 그 핵 융합 전지가 20-30년 간다고 쳤을 때 그러면 그 크기가 작아지면 다른 부가 장치를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무거운 전지를 실어서 올려 보내면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다른 장치를 빼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아이언맨 같은 그런 가벼운 핵융합 전지가 만들어진다면 다른 장비를, 카메라를 좀 더 좋은 걸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인공태양을 하지 않을까. 그럼 왜 지금 원자력으로도 하면 되지 않냐, 왜 인공태양으로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원자력으로 시도를 했다고 전 들었어요. 그 아이언맨 전지 만드는, 거기 아이언맨 영화 보면 되게 쉽게 만드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들어지냐 하면,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는데, 리튬 있죠, 리튬? 그러니까 여러분들 핸드폰 배터리로 쓰는 리튬 아시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리튬 이온 전지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그 리튬에다가 2만도의 레이저를 일정 시간을 이렇게 쏘면 그게 이렇게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대요. 근데 핵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는 이게 좀 불안정하대요. 전기가 나오다가 안 나오다 이런데요. 어떤 정도 그게 시간이 일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불량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불량품이 나오는 거죠. 시도는 해봤는데 불량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일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 원자력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개발하는 게 인공태양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굳이 그거 안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못 쓰니까 그렇겠죠. 아무튼 그걸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유지를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 화염을 몇십 초 동안 계속 유지를 시킬 수 있는 원자로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인공태양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계속 그렇게 연구를 계속 하고 있죠. 지금 20초까지 성공을 했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과연 근데 이걸로 그냥 핵융합 전지를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요. 왜냐면 또 발전기가 얼마나 이게 견딜 수 있느냐? 2만도의 레이저를 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전력이 충분히 공급이 될 것이냐? 또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 과정은 그 리튬이온 핵융합 전지 만드는 과정은 아이언맨 2 그거 보면 하이라이트 유튜브 찾아보시면 그 하이라이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다른 분이 해놓긴 했지만 이렇게 보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쭉 입자 가속기라는 걸 돌리죠. 그러니까 파이프 안에 빛을 계속 가속을 시켜요. 그러니까 빛을 계속 가속을 시키면 열이 나겠죠. 그죠? 그 열이 나면 나중에 쫙 이렇게 레이저가 엄청나게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열이 올랐을 때, 열이 2만도까지 상승을 했을 때, 막 입자 가속기로 해가지고 2만도까지 가속을 했을 때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죠. 방향을 틀어서 리튬 전지에다 맞으면 변하는 거죠. 아직까지 지구에서 그걸 성공한 적은 없다고 들었어요. 뭘 미국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어마어마한 전기가 들어가나 봐요. 전력이 어마어마한 전기가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그게 있으면 정말 좋은 게, 그리고 또 하나 만들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있으면 물론 우주도 갈 수 있고 로봇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할 수 있는 게 타임머신을 만드는 거죠. 백투더 퓨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모여서 만들고자 하는 건 뭐다? 타임머신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 핵융합 전지를 만들고 그걸 타임머신에 장착을 하고, 그리고 타임머신이 출발할 수 있는 그 그러니까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타임머신을 보내려고 하는 입자가 필요하겠죠. 그 입자를 만들 수 있는 전기를 제공도 할 수 있고, 그것도 만들 수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공태양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하나가 성공하면 여러 개를 만들어서 하나로 묶어버리겠죠. 그래서 한꺼번에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은 타임머신을 보낸다는 건 굉장히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순간적으로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레이저 포를 쏘듯이 순간적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내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만약에 이 인공태양이 성공을 했다 그러면 이걸 여러 개를 지어서 한꺼번에 어딘가로 입자가속기 쪽으로 에너지를 몰아주고 그 다음에 싹 돌려야 되는 그런 게 나오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그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를 보면 자동차에 이렇게 전기 맞아가지고 팍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단순하게 만든 거고, 그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원리를 쉽게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그거랑 같은 거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입자 가속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왜 테슬라가 무슨 터널 같은 데다가 왜 그거 했잖아요. 그 기차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테슬라가 터널 같은 데다가 왜 그 전기 열차 같은 거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그런 게 타임머신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터널이 입자 가속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사람을 태우고 빙빙빙빙 돌리는 거죠. 빙빙빙빙빙 돌려다가 팍 쏴버리는 거예요. 총 쏘듯이. 그렇게 되면 타임머신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도 전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테슬라와 뭐 여러 가지 사람들 그런 걸 발명하기 위해서 물론 그게 그런 기술을 만들면
꼭 타임머신만 사용하게끔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기술을 이용해서 다른 것도 해야 돈이 되거든요. 왜냐면 이 연구개발비를,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이 연구개발비를 그냥 연구만 하는데 쏟아 넣었다가는 그 회사가 망하고 말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속 그 연구를 해서 수익을 창출을 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 회사가 안 망하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테슬라에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죠. 사람들이. 그죠? 좀 한심해 보이고 멍청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하면 대박이니까. 그죠? 성공만 하면 대박이니까 계속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튼 그 인공태양을 만드는 원리는 그게 아닐까. 숨은 속뜻은 아이언맨을 만들어서 타임머신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닐까. 미래를 알고 싶으니까. 과연 미래는 어떻게 변화됐을까? 아니면 과거로 보내서 과거를 바꿔보려고 하는, 그죠? 그런 시도들을 하지 않을까? 뭐 누군가가 성장하기 전에 죽여버린다든지, 그죠? 뭐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터미네이터 같이, 그죠?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 미국 영화에서 계속 타임머신이 나온다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미래에 누군가가 타임머신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태까지 분석한 헐리우드 영화의 특성은 뭔가 미래에 있는 이야기, 물론 SF 소설에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뭔가 미래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드는 게 헐리우드 영화들의 어떤 특성이거든요. 그리고 미래의 이야기를 굉장히 쉽게 이렇게 영상으로 풀어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드래곤볼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형태하고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지금 계속 변종이 나오고 있죠. 그죠? 지금 제가 그때 당시 계속 그렇게 드래곤볼 같다고 이야기를 했죠. 계속 지금 변종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3일 됐는 줄 알았는데 또 나타났죠. 그 과정도 똑같아요. 그죠? 아니면 사람들로 하여금 미리 그걸 읽게 한 후에 그렇게 시나리오를 짰든지, 그죠? 그렇게 시나리오를 짰든지, 그죠? 존 디토라는 사람이 과거에 자기를 미국 군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와가지고 여러가지 예언 같은 걸 했었어요. 그죠? 지금 그걸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그리고 항상 예언은 조작을 하죠. 그죠? 예언이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들려고. 항상 권력자들은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서 그래요. 누군가가 예언을 하게 되면 항상 그렇게 권력자들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존 디토, 요즘 뭐가 유행이에요? 틱톡이 유행이죠. 존 디토, 틱톡 비슷하죠. 이 사람은 자기가 한 발언에 뭔가 은유적인 표현을 집어넣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날짜를, 연도를 약간 틀리게 이야기한다든지, 뭔가 그때가 되면 알게 같은 느낌, 그죠?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존 디토가 나왔을 때 무슨 얘기를,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얘기가 뭐였냐면 올림픽이 안 열린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그 사람이 나오고 나서 제일 가까운 올림픽이 어떤 올림픽이었냐면 북경 올림픽이었어요. 북경 올림픽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북경 올림픽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북경 올림픽이 안 열리겠네, 그죠? 북경 올림픽이 안 열리겠네, 그렇게 잠깐 생각을 했다가 북경 올림픽이 성대하게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처음에 이제 이상하다, 에이 또 누가 또 그냥 헛소리 몇 마디 했나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그죠? 지금 도쿄올림픽이 한 해 만에 그러고 있죠. 그죠? 시간이 꽤 지났어요. 시간이 꽤 지났고 도쿄올림픽이 한 해 만에 그러고 있고, 그렇다면 그럼 사람들이 재조명을 하겠죠. 그러면 연도가 바뀌었나 보다, 연도가 잘못됐나 보다,
그러면 몇 년의 오차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다시 꺼내서 다시 보겠죠. 그때 당시 제가 제일 생각이 났던 거는 밀레니엄 버그가 온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그 사람이 2019년인가 그러니까 21세기가 되기 전에 왔었나 그랬을 거야 아마. 그래서 컴퓨터의 오작동으로 인해 가지고 밀레니엄 버그가 와서 비행기가 막 쳐박고 이런다 그랬어요. 뭐 비행기가 갑자기 사고해서 하늘에서 떨어진다든지, 뭐 갑자기 뭐 의료기기가 의료 장비나 이런 게 막 계속 에러가 나버린다든지,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언, 그러니까 종말과 관련된 영화를 보면 항상 비행기가 이렇게 하늘에서 땅으로 쳐박는 그런 장면이 항상 나와요. 항상 나와요. 존 디토라는 그 사람의 예언 때문에 그 밀레니엄 버그라는, 뭐 지금은 이미 다 해결이 됐지만 밀레니엄 버그라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항상 쳐박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죠? 지금 컴퓨터가 지금 올림픽 열린 해 만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 밀레니엄 버그 형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어떻다?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게 고지 그대로 듣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버그가 생겨서 오작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죠? 무언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뭔가 크게 일어난다. 뭔 이 사태가 사단이 일어난다. 실제로 비행기가 추락을 하긴 했어요. 보잉에서 만들었던 어떤 신제품 비행기였는데 그 비행기가 신제품이었는데 뭔가 작동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추락을 계속 했어요. 어떤 한 기종인데, 그래서 그 이후에 보잉 기종이 안 팔렸거든요. 신제품이라고 야심차게 내놨었는데 어떤 비행기가 오작동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쳐박고 그랬거든요. 그런 현상이 있긴 했어요. 그런 게 있었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존 디토는 100% 똑바로 이야기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그때가 되면 알 수 있을, 그러니까 미래를 완전히 바꾸게 하진 않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관심 있는 사람은 알 테고 관심이 없는 사람은 모를 거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뭔가 암호화 시킨 게 아닐까? 그죠? 근데 지금 뭐 그 홈페이지 운영하다 안 한다면서요? 좀 그래요. 그죠? 아무튼 뭐 어떻게 알게 되겠죠. 그죠? 근데 예언은 그래요. 옛날에 무슨 정감록이었나? 한국에, 대한민국에도 어떤 예언서 같은 게 참 많았거든요. 그 왕이 이렇게 예언서를 이렇게 보는데 왕이 욕을 막 해놨대. 왕이 이제 잘 안 되는, 그때 당시에는 임금님이 계셨으니까 막 왕이 어떻게 안 되고 뭐 어떻고 이렇게 좀 왕실이 안 좋은 이야기를 막 써놨대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 한 3장 정도를 찢었대요. 3장 정도를 탁 찢으니까 그 3장이 떨어져 나간 첫 번째 마디가 왕이 책을 3장을 찢어버린다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항상 예언자들은 예언을 할 때 약간 암호화하죠. 그러니까 자기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전 이 인공태양도 미래에서 온 누군가가 보내준 게 아닌가. 근데 보내줬는데 시간이 30년이나 걸린 이유는 뭘까? 이게 1억 도너 되는 온도를 견뎌야 된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온도잖아요. 그죠? 그런 견딜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하는 데 시간이 걸린 거죠. 그만큼. 그죠? 설계하고 또 수정하고 설계하고 안 되니까 또 수정하고 설계하니까 안 되니까 또 수정하고. 그죠? 여기 진공용기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진공용기 저거를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저걸 이렇게 뭐 강력한 자기장을 이렇게 만들면 불꽃이 이렇게 안쪽으로 모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중간을 이렇게 뱅글뱅글 돈대요. 뭐 저도 뭐 정확한 원리는 모르지만 유튜브 검색하면 인공태양의 원리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어요. 그죠?
뭐 아무튼 그런 재미난 이 원리를 보면, 우리가 타임머신이 좀 구체적으로 나온 영화들을 보면, 터미네이터 3 보면 나와 있고, 그리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보면 나와 있고, 그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보면 나와 있고, 그 엔드게임 보면 나오죠. 그 토니 스타크가 만든 그거 나오고 있고, 또 어디에 가면 나올 거. 옛날 타임머신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옛날 SF 영화에 나온 타임머신들은 사람이 어떤 비행기 안에, 비행기나 자동차 같은 생긴 거에 앉아가지고 날짜를 맞추면 막 회전을 했던가 떨었던가 그래요. 뭔가 또 회전 비슷한 걸 막 하면서 갑자기 팍 하면서 사라져 버리죠. 그런 게 대부분이었어요, 타임머신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그렇게 팍 사라지냐면, 타임머신 하려면 빛의 속도로 거꾸로 돌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눈에 안 보여요, 그죠? 광속으로 날아가니까. 광속보다 더 빠르게 날아가야 타임머신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광속이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7바퀴인가 9바퀴인가 돈다 그러죠. 그거보다 더 빠르게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잘 나오는, 또 얘는 옛날 슈퍼맨 2인가? 옛날 슈퍼맨 1인가 2인가 보면, 그 미사일을 2발을 쏴요. 렉스 루터가. 미사일을 2발을 쏘고, 하나는 그 슈퍼맨 여자친구한테 쏘고, 하나는 반대편으로 쏘거든요. 그래서 슈퍼맨이 반대편으로 쫓아가가지고, 미사일을 잡아서 다른 데로 던져버리고, 돌아왔는데, 자기 여자친구가 미사일 때문에 죽어버리죠. 그래서 열받아서 하늘로 올라가서 지구 반대편으로 이렇게 지구보다 속도보다 더 빠르게 돌려서 타임머신 비슷하게 해버리죠. 그런 얘기가 나요. 그 타임머신 원리는 그런 원리예요. 지구의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돌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테이프 있죠, 테이프. 우리가 왜 영화 보다 보면 이렇게 그 자기장 테이프 같은 게, 요즘은 그 테이프가 없구나. 옛날 비디오 테이프 보면 이렇게 그 까만색 스카치 테이프 같은 게 있잖아요. 필링 같은 거. 그걸 이렇게 손가락으로 넣으면 뒤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광속으로 가면 여태까지 내가 지나온 속도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뒤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죠? 내가 지금 광속의 속도로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내가 살고 있는 삶은 1시간에 60분, 그 1시간에 60분이라는 속도 정도로 내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보다 1시간이 30분이라는 속도로 살아가면, 1시간이 30분이라는 속도로 뒤로 움직이면 그 30분 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우리의 인생은 이미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돼 있고, 내가 한 여기쯤에 있어요. 그죠? 내가 한 여기쯤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이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가면 과거로 가겠죠? 이쪽으로 가면 미래로 갈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정해져 있는데, 내가 볼 수 있는 거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요 시점밖에 없는 거예요. 요 시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빛보다 빠른 속도로 뒤로 가면 과거로 가는 거고, 빛보다 빠른 속도로 앞으로 가면 미래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내가 만약에 미래로 가서 여기쯤에 뭔가가 있는 걸 봤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겠죠? 그죠? 여기는 왜냐면 이미 다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여기쯤에 가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 줄 아는 거예요. 그죠? 그게 타임머신이에요. 간단하죠, 그죠? 근데 이렇게 가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죠? 아무튼 인공태양, 과연 이 인공태양이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죠? 어떤 변화를 줄지, 과연 이게 발명되고 난 이후에 지구는 어떤 형태로 변화가 될지. 왜냐하면 타임머신을 만약에 만든다고 과정을 했을 때 역사가 바뀔 테니까요. 그죠? 그렇잖아요. 역사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입맛에 맞게끔 역사를 바꿔버릴 거 아니에요. 정적들을 다 제거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튼 인공태양 꼭 필요한 기술인 것 같지만 어쩌면 이게 완성이 되면 오히려 재앙이 되지 않을까? 뭔가 엄청난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